네, 반갑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차익 실현 때문에 시장이 휘청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그것도 제법 많이 빠졌죠. 1.19. 물론 장중에 많이 빠진 거에 비하면 좀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소형주들이 싸다구를 아주 세게 맞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코스피는 살짝 플러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0.14 올라서 오늘도 그래도 어제보다 올랐으니까 또 신고가잖아요. 신고가긴 한데 좀 부족하죠. 오늘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도 올랐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조선 이런 쪽 올라온 거 제외하고는 거의 전멸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요쪽이 올라갔고요. 전력주들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대부분은 다 내렸습니다. 배터리 쪽, 2차전지 쪽이 또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원전 쪽, 하락률이 좀 크죠. 그래서 2차전지하고 원전이 하락률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들, 대부분 또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익 매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팔고 나면 또 끝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와 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또 빨리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재료를 다 끝내버렸잖아요. 소진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에라이 모르겠다 팔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이제 내일 미중 간에 지금 이 정상회담이 잘 끝났잖아요. 잘 끝나면서 이제 히토류 관련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고 또 미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또 낮춰줬고 이렇게 돼서 요게 이제 미국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적용이 되게 된다면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호재성 재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젠슨왕이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한국 국민들을 기쁘게 해줄 만한 소식을 발표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삼성 쪽에 이재용 회장하고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공개 회담 또 해가지고 뭔가 또 꾹닥거리는 모습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들 계속 할 건데 말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 작용하면 내일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요 부분들로 생각하면 일단은 기대를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일단은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가지고 내일 좀 기다려 보자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4086포인트입니다. 일단 신고가예요. 신고가고 아직 추세 좋습니다.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오늘 분봉 상황에서 나타나는 포인트들은 일단 우하향이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은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대신에 아래쪽 지지선은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막판에 좀 올라오는 모습 좀 있었고요. 외국인들이 빡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차익 매도는 일단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나오고 반등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가정을 해본다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죠. 좀 지켜봅시다. 자,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우울한 느낌이 좀 있어요. 많이 내리는 상태에서 저점만 유지가 되고요. 근데 이것도 꼭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죠. 막판에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 좀 있었고요. 오늘 일단 차익 매도가 있어서 좀 많이 내렸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자, 지금 상황만 본다라면은 내일 상황이 또 나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방어도 했고, 또 받아줄 만한 움직임도 있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좀 될 만한 거는, 어떨까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수급등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1177억 순 매도죠. 코스피에서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00억 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매수가 들어와서 코스닥 쪽에 중소형주들 매수 위주로 들어가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대형주들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중소형주 쪽 그동안 좀 가뭄이었는데 매수가 좀 들어와서 주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중소형주가 좀 그동안 오르지도 못했는데 또 두들겨 맞으니까 굉장히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많았는데 금융투자가 1900억 팔았는데요. 투신 쪽 매도가 많았고요. 연기금도 매도를 많이 했어요. 사모펀드. 그러니까 기관 전체적으로 오늘
다 뭐가 나왔다? 차익 매도가 나왔다. 얘네들은 근데 뭐 일타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뭐 오늘 내일 뭐 많으면 내일까지 팔겠죠. 네, 근데 이렇게 지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하루 이틀 조정은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뭐 10월 그죠? 10월 윈도우 드레싱이 어제로 끝났기 때문에 네, 내일은 또 팔아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약간 변동성을 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기관들이 계속 팔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하시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들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네,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기 맞겠죠? 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죠. 삼성전자 쪽 보시면 네 3.58% 상승 뭐 괜찮네요 그죠? 네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는 1.79로 마무리가 됐는데 얘도 추세는 좋은 편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더 많이 쏠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하이닉스에는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주의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하나오션이 조금 많이 올랐죠. 네 조선 쪽에서 근데 요것도 많이 올랐다 좀 깎이는 모습이라서 차익 매도가 조선에도 많이 나왔어요. 현대중공업은 마이너스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많이 빠진 게 LG에너지솔루션. 네, 이제 2차전지 조정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에서 주워 먹을 자리가 나올 거예요. 자, 그때까지는 느긋하게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는 이제 정지인데 이게 분할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총이 짜게지기 때문에 아마 시총 4위에서 저 밑으로 밀려날 거예요. 네, 밀려날 거라서 안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그렇다. 짜게지고 나면 한 50조쯤 될라나요? 네, 보이긴 하겠군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섹터가 오늘 좀 많이 내렸어요. 좀 더 많이 내리는 모습이고요. 분위기가 원전 쪽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물산도 좀 빠졌고, 그다음 네이버 이런 쪽도 네, 좀 시들시들한 모습이 좀 됐네요. 그다음에 한국전력도 좀 내리고요. LG화학 등등등. 근데 뭐 전력 관련주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긴 했는데 나머지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대부분 다 빠져버렸고요. 고려아연도 오늘 좀 내렸고, 네, 고려아연은 더 빠질 것 같은데, 네. 자, 효성중공업은 오늘 그래도 강세 이어갔습니다. 전력 관련주들은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 2차전지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매수를 기다리신 분들은 조정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매수 포인트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다음에 두산 같은 것도 빠졌고 삼성전기도 빠졌고요. 뭐 웬만한 거 다 빠졌습니다 오늘. 그다음에 하나시스템은 오늘 많이 올랐고요. 하이브, 한미반도체, LS 일렉트릭 역시 전력 관련주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삼성 SDS는 실적이 좀 안 나왔다 해가지고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지지선까지는 유지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뭐 그런 식이네요. 네, 그런 식이고 오늘 APR 오랜만에 좀 올랐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고요. 현대건설은 많이 빠졌네. 현대건설은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건데, 네. 일단 뭐 지지선 있으니까 6만원대 초반에 지지선 있으니까 여기 유지만 되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유지가 안 되면 이제 골치 아프겠죠. 네, 아무튼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돌파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지지만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 원전 쪽은 네, 이 협상만 잘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대부분 밀렸는데요. 그래도 이 시총 상위 바이오가 좀 잘 버텨줘가지고 또 로보트 잘 버텨주는 바람에 그나마 좀 잘 버텼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얘네들이 안 빠져서 이 정도지 얘네들까지 빠졌으면 오늘 한 2% 3% 빠졌겠죠. 네 오늘 중소형주 쪽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더러워요. 그래서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오른 것도 있지만 내린 것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등락 현황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일단 계좌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191개 상승이네요. 좀 처참하다 그죠? 191개 상승에 707개 하락. 네. 코스닥은요, 318개 상승에 1345개 하락. 2000개 넘었죠? 오늘 하락한 종목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럴 때는 마이너스 2, 3% 정도 나옵니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네, 유로, 에이스테크 등등등 있는데, 상승 종목이 많지가 않죠? 21개요. 저거 스펙 빼버리면은 20개네, 20개. 오늘 상승한 게 20개. 야, 이거 얼마 안 나오겠어요? 자, 얼마나 나왔나 한번 보자고요. 상승률은 1.45. 아, 그래요. 네, 하락률을 볼게요. 네, 예선테크까지 해가지고, 지금 뭐야? 우진까지 해서 벌써 이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또 9% 이상의 22개? 하락 종목 숫자가 더 많네요. 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약간 네, 좀 촘촘한데요. 이거는 4% 넘죠. 네, 이렇게 되면 4.3. 마이너스 3% 정도 나오네요. 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네, 후반부에 조금 밀리긴 했어도요. 저는 마이너스는 일단 아닌데, 저도 뭐 수익률을 많이 까먹긴 했죠. 뭐 이제 뭐 지금 저는 현대차 EUB,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가 비중이 제일 많잖아요. 기아까지 해서 지금 ST5가 남았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다 올랐기 때문에 저는 계좌가 그렇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플러스긴 한데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수익이 나신 분도 있을 거고 손실이 나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뭐 마이너스 3%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죠? 변동성이 워낙 중성주 쪽에 크게 나타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평균은 어쨌든 마이너스 3% 정도 잡혀 있다. 네, 그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뭐 금융투자나 투시나 매매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현대차 차익 매도가 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네이버, LG엔솔루션, LNF 2차전지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AI 쪽이죠. 그 다음에 원전 골고루 갖다 팔았네요. 하이닉스가 갖다 팔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매수는 한미반도체, 하나시스템, 효성중공 올라간 것들 위주로만 샀네요. 네, 그나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건지 올라간 종목들만 따라 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매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죠. 네, 매도를 많이 했다 정도만 오늘 특이사항인 것 같네요. 외국인은요, 삼성전자는 5,300억, 야, 매수가 더 늘었네요. 아까 4,700억 정도였는데 지금 5,300억 늘어났어요. 요거 주목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많이 샀어요. 좋아요. SDI 샀죠. 요게 많이 안 빠지죠. 네, LG엔솔루션 2차전지 쪽은 또 떨어질 때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 정도고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물량이 많지 않고요. 매도는 하이닉스 엄청 팔았어요. 2,500억. 그 다음에 현대차도 2,500억. 두산 에너빌리티 2,000억. 이것만 합쳐가지고도 벌써 7,000억. 네, 7,000억 정도 매도가 나온 거네. 와, 그 다음에 카카오, 삼성중공업 등등등등 해가지고 쭉 갖다 팔았는데, 자, 일단은 네, 시장의 주도권은 삼성전자가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얼만큼 뒷받침을 해줄 것이냐 이기는 한데, 중소형주 쪽으로 좀 넘겨지게 되면은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죠. 얘네들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깎아주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반등 좀 나오고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옆으로 좀 누워주는 형태, 이렇게 가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호재를 너무 많이 꺼내놨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가버리게 되면 네,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네, 좀 더 봐야 되겠네. 지금 왜냐면 삼성전자에서 HBM을 증산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증산을 검토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HBM이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공장 자체가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증산을 한다. 그럼 실적적인 측면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차익 매도 있었고요. 그다음 윈도우 대신 끝난 상태에서 나타난 부분에서 조금은 네,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아마 내일까지도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미중 협상 웬만큼 잘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 이후에 지금 뭐 젠슨왕하고 이재용하고 정유선하고 치맥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좋은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내일 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을 때 주가 상승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일 또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저는 이따가 저녁이에요. 9시요. 저녁 9시 무료 방송에서 또 더 많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녁 9시 뵙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녁 맛있게 드시고 이따 오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